여느 때처럼 복습 먼저 하고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실 테니까 자 소단원 하나가 끝났죠 저번 시간에. 한번 뭐 완전 러프하게 훑어보면은 수능 특강 순서로 1강 끝났습니다. 판구조론, 대륙이동설, 여러 가지 디테일들,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해저 확장설, 해령과 해구 나눠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변환단층 까먹으시면 안 되고, 판구조론 이거 디테일들 요즘 뭐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어보시는 분이면 아실 텐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숫자들의 감을 못 잡으면 문제 풀기 어려워지는 것들이 막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 꼭 그림 직접 그려보시면서 여러분이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고지자기 연구 이 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그림과 함께 들어있지 않으면 훨씬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뭐 체크할 수 없고요. 정말 뭐 이렇게 작은 복과 큰 복과 떠올리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으셔야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조건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대륙 이동 찾으셔라. 고생대 말, 고말 중첩 판계할 때 해양 생물체 대멸종 있었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들어놓으면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중요하게 좀 외워줘야 될 거 12억 년 전 로디니아. 로디니아는 시생누대계예요, 원생누대계예요? 시생누대, 원생누대 뭐게예요? 원생이죠, 원생. 시생 아니고 원생이에요. 12억 년 전. 25억 년 전과 5.5억 년 사이니까. 그리고 판게아는 2.7억 년 전 고말 중초인데 북반구 쪽에 있는 게 뭐다? 롤라시아다.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나올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에팔레치아는 어디 있는 거죠? 북아메리카. 칼레도니아는 유럽 쪽. 네, 오케이.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언제 정도 전부터? 3천만 년 정도 전부터 또 외워주시는 게 좋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미리 외워놔야 좀 편합니다. 풀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그림 사실 막말로 다 지워놔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사실 출제된 거는 이쪽과 이쪽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여기 두 개 가려놓은 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낼 수도 있다.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하게 그냥 뭐 뻔하게 기출로 계속 나왔던 거는 요 하와이 지점을 분석하는 거였죠. 하와이 지점을. 하와이 지점에 여기서 계속 찍어댈 때 제가 종이로 그려드리면서 보여드렸죠. 판이 맨 처음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막 판의 경계 숫자가 막 써 있죠. 1번부터 13번까지 써 있는데 13군데 정도는 외워놓고 있는 게 편해요. 외워놓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정리 싹 다 해드릴 거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다. 제가 약간 시간이 빠듯해서 여러분이 또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판구조론과 풀룸구조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덜 했는데 판구조론 이게 수능 특강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능 특강에 판구조론은 판과 상부멘틀의 상관계가 중심이며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을 설명한다. 근데 풀룸구조 같은 경우에는 판과 멘틀 전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판의 경계뿐만 아니라 판의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한다. 이 뒷문장은 좀 이해가 되죠. 왜냐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랑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중간에서 막 쏘고 있으니까 얘는 판구조론으로 확실히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 앞에 문장 지금 형광펜 쳐놓은 판구조론은 판과 상부 멘틀의 상관계, 근데 풀룸은 판과 멘틀 전체. 이게 뭔 얘기냐? 저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이 단면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 같은 경우는 판구조론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판과 상부 멘틀이라고 했으니까 이 670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션들만 기존엔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판이라는 건 지각과 최상부 멘틀 합친 100kg 정도였고 걔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아래 400kg 정도의 연약하게 녹아있는 부분 얘네들로 막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풀룸을 얘기하는 순간 풀룸은 이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터 위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쪽 상부 멘틀뿐만 아니라 멘틀 전체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로 나와 있는 저 수능 특강 글도 여러분이 저 그림과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원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마그마, 즉 화성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염산 외워줘야 된다 했었죠. 염기성암, 준성암, 산성암. 그쵸? 그리고 Y축에는 분출했느냐, 관입했느냐로 해서 6가지 칸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경계를 외워줘야 되죠? 숫자 뭐랑 뭐? 5, 2, 6, 3은 좀 기억해 주시고 염중산으로 가는데 SiO2 함량이 많아지면은 점성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밝기는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산성암 쪽으로 가면은 점성은 높아지고 점성의 반대말인 유동성은 약해지고
그래서 화상의 형태는 굉장히 가파른 종 모양의 종상 화산을 만들고 애가 굉장히 점성이 꾸덕하기 때문에 펑펑펑 폭발적인 분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염기성은 한번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산성암 쪽으로 가면은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밝아지고요. 밝다라는 말은 무슨 광물이 많다? 무색 광물이 많다. 무색 광물은 밝은 광물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건 그냥 화학 조성이 주어질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철질이 없기 때문에 밀도는 좀 작은 편이고요. 이건 아래 표와 함께 같이 보시면 된다 그랬었죠. 예를 들면은 화성암의 SiO2 함량이 한 65% 정도 되면 석영 요만큼, 정장성 요만큼, 사장성 요만큼, 흑음모 요만큼, 각성성 요만큼이 비율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그냥 지원 수준에선 읽어주시면 되고요. G2에선 외워야 됩니다. 정추론도 제가 막 여러 가지 비유 들어서 초콜릿 비유로 설명드렸는데 선생님 이해 못하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냥 높다, 낮다 외우시면 진짜 지원 수준에서는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높다, 낮다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또 SiO2 함량이 아니라 같은 함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애가 분출을 하거나 관입하거나에 따라서 마그마가 그 식는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또 차이점이 있죠. 만약에 분출하면 굉장히 입자가 빠르게 식어서 입자가 세밀세밀합니다. 서로 떡질 시간이 없이 식었기 때문에. 걔는 분출했기 때문에 뭘 만들죠? 화산을 만들겠죠. 그래서 화성암과 화산암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화성암이 큰 카테고리고 거기서 분출해서 굉장히 입자가 조밀조밀한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관입해서 아래서 뚫지 못하고 여기서 끝났어. 그럼 애들이 식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까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지들끼리 떡질 수 있겠죠. 입자가 커질 수가 있어요. 조밀조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깊을심, 생성성, 깊은 곳에서 생성된 돌,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화학적인 성질 SiO2 함량이 5, 6, 3을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성질을 가진 애가 분출하는지 분출하지 못하는지로 총 6개의 분류가 가능하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현무암, 안사람, 유무암,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 요거는 지금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땡큐하게도 지구과학 뭐 수능 객관식이죠. 앞 글자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 부담스러우시면 현, 안, 유, 반, 섬, 화 이렇게 입에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앞 글자 겹치는 게 없으니까. 분출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팍 식으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제주도나 이런 데 갔을 때 보셨을 주상절리, 급격한 냉각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판상절리라는 건 우리가 뒤쪽에서 좀 더 배울 텐데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가 어떠한 일 때문에 위쪽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나를 누르고 있던 지층이 사라지면 애가 나 누르던 게 사라졌네 하면서 지층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융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키나 살이 갑자기 찌면 살이 트듯이 돌도 틀 수가 있어. 그러면은 상부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막 돌이 쪼개지더라. 판 모양으로. 그게 판상절리인데 우리는 이건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두 번째 들으니까 또 괜찮죠? 자,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요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지금부터 한 15분, 10분 좀 빡세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나올 요 페이지와 이 다음 페이지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호흡 쉬었다가 물론 안 쉴 거긴 한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13군데의 이 지질 구조들을 외워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좋다. 사실은 좀 미안한 말인데 하나, 둘, 셋 요 세 페이지는 여러분이 빡 집중해서 지금 최대한 한 번에 외워가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면서 여기를 또 스스로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죠. 마그마 생성의 3대 원리.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땅 파고 들어간다고 마그마가 있지 않아요. 왜 그렇다 그랬죠? 지하 내부 온도 곡선이 점점 내려가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는데 온도가 높아지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근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온도 곡선이 핑크색인데 멘틀이라는 게 녹으려면 요 선을 넘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요 멘틀의 용융곡선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제가 시켜드리면 온도, 깊이, 지구과학에서는 깊이랑 압력이랑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죠. 이렇게 있을 때 이 선이 용융곡선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이 선보다 온도가 높은 쪽이죠.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 줘야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보다 왼쪽은 이 깊이 혹은 이 압력에서는 아직 온도가 부족해서 녹지 못한 영역. 더 온도를 높여줘야 핑크색 영역으로 허드를 넘어가면서 녹을 수 있는 영역. 그게 매 깊이마다 이렇게 있는 거지. 물리학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곡선을 같이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이 하늘색 곡선보다 온도가 높아줘야 이 영역의 오른쪽으로 넘어가줘야 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순수한 멘틀의 용융곡선입니다. 멘틀이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현무암질, 안사람질, 유무암질 중에 뭐게요? 얘는 현무암질이에요. 이거 좀 메모를 해놓읍시다. 현무암질. 원래는 현무암질, 안사람질, 유무암질 가기 전에 현무암질 앞에 감람암질이라는 게 있는 게 그게 원래 멘틀 성분인데
근데 사실은 지원 수준에서 감람함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무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현무암질이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물이라는 게 들어가면, 불순물이 들어가면 애가 용융곡선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그마를 생성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A 지점에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A 지점에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허들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고체 영역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허들을 넘으려면 1번 이렇게 위로 가서 허들의 오른쪽 영역으로 갈 수 있겠죠. 즉 Y축이 감소하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압력 감소. 두 번째, 내가 이 허들을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커지죠? 온도 증가. 그 가운데 어떤 다른 각도를 가진 애들은 사실 1번과 2번을 적당하게 섞어주면 되니까 뭐 그거는 논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위로 가거나 내가 아래 뭐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런 압력이나 온도의 변화가 없는데, 멘틀의 용융곡선이 만약에 물이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온도랑 압력이 변하지 않았는데 녹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이 허들을 나도 모르게 넘어버렸죠. 이러면은 또 마그마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디테일을 오늘 이제부터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죠. 어머머. 야,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그래프는 이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에다가 별표 한 500개 쳐놓으세요.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면지에서 직접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리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시는 팁을 좀 하나하나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좀 그린 건데 뭐 거의 유사하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먼저 보시면 좋냐면 온도, 압력 있고 이거 먼저 핑크색. 일단 지하 온도 분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지?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하면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보이죠? 그쵸? 근데 하나는 직선이고 두 개는 곡선이에요. 하나는 직선이고 두 개는 곡선이잖아요. 직선인 친구가 뭐냐면은 순수한 멘틀의 용융곡선 혹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여기서 이 물이라는 거는 불순물로 작용합니다. 다 설명드릴게.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정해진 온도랑 압력에서 녹을 수 있는 허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 허들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휘어있는 친구가 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휘어있으니까 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이 있는, 불순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이라는 불순물이 있는 친구인 거예요. 휘어있으면 물이 있는, 불순물이 있는. 직선이면 물이 없는, 순수한. 아시겠죠? 이렇게 카테고리 해놓고, 아니 그러면 하나 둘 다 휘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제가 강조해드렸는데 X축이 0인 친구는 어떤 데이터인 거죠? 지표면에서의 데이터지. 왜? X축이 0인 곳의 데이터는 깊이가 0인 데이터잖아요. 깊이가 0인 게 어딘데? 이 지표잖아. 그치? 지표에서 봤을 때 이 그래프는 1000도보다 높은 데서 시작하고 이 그래프는 1000도보다 낮은 데서 시작하죠. 아까 복습시켜드린 거. 정출 온도는 현, 안, 유 중에 뭐가 높았죠? 첫 번째, 현무암이 높았죠. 이 친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그 정출 온도야. 그래서 이 친구는 온도가 높고 현, 안, 유 얘는 좀 낮아요. 현무암은 뭐가 녹았을 때 생긴다 그랬죠? 멘틀. 그래서 이 친구가 둘 다 멘틀의 용융곡선인 거예요. 근데 멘틀인데 얘는 일자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멘틀인 거고, 얘는 멘틀인데 휘어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서 불순물이 들어간 멘틀인 거고. 보이죠? 그 다음에 현, 안, 유 유문암 같은 경우는 화강암, 유문암 같은 카테고리에 있어요. 산성암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빠른 분들은 복습을 잘 하셔야 돼. 유문암과 화강암은 산성암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 친구는 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이 포함된 화강암, 즉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에서 마그마를 만들기 위해서 1번 슉 위로 올릴 수 있죠. 이거는 뭐죠? 뭐가 줄고 있죠? 압력 감소. 그래서 1번은 여기에다 적어놨는데 압력 감소. 두 번째, 2번은 이렇게 온도 증가. 3번은 이렇게 용융점 자체가 낮아지는. 그림의 위치가 왜 여기 있는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바로 전에 제가 편하게 그려놓은 거랑은 약간의 그 화살표의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죠.
요게 왜 다른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압력 감소. 마그마 생성에 3대 원리니까 1번, 2번, 3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압력 감소. 압력 감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두 지역은 외우셔야 돼. 어디랑 어디 이게? 해령과 열점.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해령 같은 경우에 멘틀 대류에 뭐가 있죠? 상승, 하강? 상승.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물질이 올라오겠지. 깊이가 얕아지겠지. 압력은 감소하겠지. 아, 이런 식으로 물질이 훅 뜨니까 당연히 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훅 뜨면서 이 허드를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세팅이 해령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해령에서는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지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멘틀 물질이 녹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이 위로 올라왔던 것도 배웠던 게 우리가 열점, 뜨거운 플룸 기억나시죠? 얘는 어디서부터 올라오죠? 멘틀과 외액의 경계. 2900 정도에서 이렇게 쫙 올라와서 높은 높이로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얘를 쫙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열점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에서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냥 온도 증가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확실한 거는 해령은 어떤 마그마? 현무암지 마그마. 열점은 무슨 마그마? 현무암지 마그마. 이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압력 감소. 어디랑 어디라고요? 해령과 열점. 무슨 마그마 만든다고? 현무암지 마그마 만든다. 외우셔야 되는 것이. 자, 요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2번과 3번을 한 번에 설명해야 됩니다. 2번은 뭐죠? 온도 증가. 3번은 물이 들어가서 원래 녹던 온도보다 조금 낮게서 녹을 수 있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유명한 섭입대, 베니오프대. 이 친구의 정의가 뭐였죠?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서 해구 같은 게 막 발달하는 요 지형. 여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잘 봐요. 해양판과 대륙판,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있어요. 둘 중에 밀도가 뭐가 더 크게 해요? 해양지각이 더 밀도가 커요. 그래서 얘가 얇아요. 왜냐하면 지구는 평형을 좋아하는데 밀도가 큰 친구는 두꺼우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돼. 밀도가 큰 친구는 좀 얇아야지 같은 무게로 지구를 눌러줄 수 있어요. 얘는 대륙지각은 밀도가 좀 작아요. 그래서 조금은 덩치가 커도 돼. 그래서 대륙지각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중에 밀도 작은 거 어디 쪽이죠? 끝쪽이죠. 예를 들어서 얘는 화강암질, 유문암질이 대륙지각이에요. 현무암질, 반려암 그쪽에 있는 산성암질은 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얇은 지각 쪽을 형성을 합니다. 됐죠?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빠르면 복습이 조금 덜 돼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쫙 얘가 막 쫙 타고 내려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 100km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죠. 이 100km가 무슨 경계였죠? 그치? 지각과 최상부 멘트를 합쳐서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지? 여기는 지각 아래이기 때문에 어쨌든 멘틀일 거잖아요. 그 멘틀을 쪼개서 최상부 멘틀과 지각을 합쳐서 요만큼을 암석권 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래 한 400km까지는 살짝 녹아있는 연약권이 있죠. 그지? 이렇게. 이 연약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해양지역에 되게 다양한 광물들과 막 원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걔네가 쫙 내려가서 이 지하 깊숙이 처박히면 여기는 온도는 어떨까? 높겠죠. 압력은 어떨까? 높겠죠. 그러면은 함수 광물이라는 친구가 물을 방출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5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물을 방출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뿌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함수 광물, 막 물 방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할 때 이 물의 정체가 뭐냐면 OH-OH기예요. 우리 화학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OH라는 걸 갖고 있는 광물이 있는데 걔가 고온 고압 상황에 가면 제가 이거 화학쌤한테 여쭤봤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냐? 고온 고압 상황이라면 가능하대요. OH가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함수 광물의 정체는 진짜 물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화학식에 OH가 있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MP-볼 얘는 각섬석이라는 친구인데 이거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근데 화학식에 보니까 뭐 OH가 막 이렇게 있죠? 그지? 얘가 함수 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함수 광물 아닌 정장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보니까 이 화학식에 OH가 있나요? 없지. 얘는 함수 광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각섬석이라는 이 함수 광물이 아까 그 해양 지각에 있어서 고온 고압으로 막 처박혀 섭입도에서. 그럼 거기서는 얘네들이 이거를 뱉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퐁. 그러면은 자연상에 그냥 많이 녹아 있는 수소 이온과 결합할 수 있겠죠. 어머, 그럼 뭐가 나오죠? H2O가 되지.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을 진짜 이렇게 가져가지고 뿌려주는 게 아니고
OH-를 갖고 있던 광물이 고온고압 시 얘가 화학적으로 딱 떨어뜨려 놓으면 아래에 있던 H+랑 결합되면서 H2O를 만들어낸다. 요게 함수 광물이 물을 방출하고 물을 제공하는 거다. 이 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뭘로 작용한다 그랬죠? 불순물로서 작용해. 그래서 무슨 일을 하죠? 용융곡선의 용융점을 낮춰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의 온도랑 압력이면은 여기 있는 이 멘틀이 녹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 물이 공급되면 이 공급된 주변에 녹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뭐가 녹는 거죠? 멘틀이 녹는 거죠. 위치가 멘틀이 있는 데니까. 멘틀이 녹으면 뭐가 만들어지죠? 현무암질. 이건 외워줘야 돼. 멘틀은 녹으면 현무암질이에요. 멘틀은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 원래는 멘틀은 뭐죠? 액체, 고체, 기체? 고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녹으면서 고체였던 애가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되죠. 그러면 마그마가 액체가 됐으니까 밀도는 작아졌죠. 어머, 밀도가 작아졌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떠야지. 떴더니 위에 뭐가 있어요? 대륙지각 있지. 그래서 이 여기서 만들어진 멘틀이 녹아서 녹은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몽글몽글 떠가지고 대륙지각 아래 찹 달라붙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괜찮죠? 근데 이 대륙지각은 무슨 질이었죠? 유문암질, 화강암질, 산성암질 그거였지. 그래서 이 달라붙은 애가 막 뜨거우니까 온도를 높여. 그러니까 여기 있던 대륙지각이 또 녹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륙지각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까 우리 5266 경기에서 현, 안, 유 여기였죠. 노란색. 제가 좀 색깔 맞춰놓은 거예요. 노란색 성질은 여기야. 근데 애가 올라가서 얘를 데펴가지고 얘를 녹이면은 얘는 산성암이니까 성질이 여기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적당히 섞이면 어디로 가요? 가운데 성질 어딘가로 가겠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안산암질 마그마도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은 얘도 생길 수 있고 얘도 생길 수도 있고 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얘가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들어보니까 어질어질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정말 그림 많이 그리면서 공부, 복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다시 마그마 생성의 첫 번째 방식은 뭐였죠? 압력 감소. 예시가 어디였죠? 해령과 열점. 무슨 마그마 만든다 했죠? 현무암질 마그마. 오케이. 나머지 두 개, 세 개가 뭐였죠? 온도 상승과 물 첨가로 인한 용융점 감소였는데 걔네가 다 일어나는 데가 어디다? 섭입대. 이제 찾아볼까요, 여기서? 아, 이 해양지각에 함수 광물이라는 아까 보여드린 OH라는 걸 화학식에 갖고 있는 애들이 막 처박혀 있을 수 있겠죠. 걔가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어디? 섭입대라는 곳에 해구를 형성하면서 막 처박힐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특정 깊이에서 굉장히 고온과 고압 상황이 되니까 아까 갖고 있던 그 OH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뱉어낼 수 있어. 그러면은 자연상에 존재하던 H+랑 합쳐져서 물이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멘틀, 가만히 있던 멘틀에 갑자기 띵동 배달, 물을 배달해줘요. 그럼 이 멘틀 입장에서는 나는 순수한 멘틀일 때는 원래 여기서 녹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녹는 점이 낮아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저 위치에서 나는 온도랑 내 압력이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용융곡선이 낮아져 버리니까 내가 녹게 돼 버리는 거예요. 어머, 멘틀은 녹으면 무슨 질이라고요? 현무암질.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개뜬금포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져. 근데 멘틀은 고체, 액체, 기체 뭐예요? 고체였잖아. 근데 내가 녹았으니까 뭐가 됐어? 액체가 됐어.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어. 밀도 작으면 어떻게 돼야 돼? 떠야 되잖아. 떠서 뿌르르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대륙지각. 얘는 무슨 질이죠? 유문암질, 화강암질이잖아요. 걔네들의 있는 곳에 딱 아래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여기까지 일단 스탑.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뜰 때까지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번인 거예요. 3번. 3번이 뭐죠? 물 포함해서 용융점이 낮아진. 됐지? 3번 끝났고. 이제부터는 2번이야. 달라붙었잖아요? 그럼 뭘 해줘요? 온도 상승. 달라붙었으니까 온도 상승. 됐죠? 온도 상승을 해서 뭘 녹이죠? 대륙지각이라는 화강암질, 유문암질을 녹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 있는 이 화강암질, 화강암의 용융곡선의 2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서 녹여주는 게 화강암이기 때문에 이 화강암 그래프에다가 얘를 체크해 놓은 거라고. 아까 물 포함해서 녹인 건 뭐였죠? 멘틀이었죠. 멘틀은 무슨 질이죠? 현무암질이죠. 그러니까 멘틀은 여기 체크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 멘틀이 올라가가지고 데피는 건 누구죠? 화강암이잖아. 그러니까 화강암 그래프에 온도 높이는 거에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아까 압력 감소로 인해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뭐였죠?
해령과 열점에서 현무암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현무암질 마그마에 만나야지. 현무암질 마그마에 만나야지. 그게 올라가가지고 데피는 거는 대륙지각이니까 대륙지각이랑 만나야지. 천천히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서 복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엄청 헷갈리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그 현무암질과 달라붙은, 그래서 얘가 데펴가지고 녹인 유문암질이 섞이면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이면 중성암 성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럼 그 비율은 어떤 거냐? 문제에서 세팅을 줄 거다. 근데 주로 그냥 섭입대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이런 메커니즘에서 생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별표 3개 박혀 있는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섭입대에서는 해양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OX. O일 것 같잖아요. 왜? 뭔가 해양지각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걔가 녹을 것 같잖아. 절대 아닙니다. 해양지각이 하는 역할은 뭐였죠 아까? 해양지각에 있던 함수광물이 멘틀에 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녹는 건 누가 녹는 거예요? 멘틀이 녹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순수한 멘틀의 용융곡선, 불순물 포함 멘틀의 용융곡선이죠. 여기 지금 해양지각의 용융곡선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뭔가 느낌상 해양지각이 들어가니까 해양지각이 녹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해양지각이 하는 역할은 멘틀에 물을 줘서 멘틀이 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끝. 됐어요? 녹는 건 누구라고? 멘틀이 해양지각에서 받은 그 물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져서 얘가 녹는 거라고. 됐죠? 교통정리 잘 하시고 복습할 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 그림이 같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림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내용이 어렵죠. 여기서 한 호흡 돌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번 하고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군데의 그 판의 경계를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은 진짜 농담 아니고 그냥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안 외우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느낌적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13개는 저랑 좀 외우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개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우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판의 경계에는 크게 뭐뭐뭐 있죠? 서로 부딪히면 수렴, 멀어지면 발산, 어긋나면 보존. 이렇게 3가지로 나누면 편해요. 제일 복잡한 게 수렴이에요. 왜 그럴까요? 발산은 찢어질 때 뭐랑 뭐밖에 없을까요? 대륙과 해양밖에 없어요. 선생님, 대륙판과 해양판 그 기가 막히게 그 경계로 이렇게 막 멘틀이 올라가고 찢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럴 수 있는데 지원수련에서 당연히 그런 건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대륙판이 그냥 있었는데 계속 올라와서 찢으면 뭐가 되는 거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경계. 해양판이 있었는데 계속 올라와서 찢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 경계. 그래서 땡큐하게도 여러분 처음 볼 때는 발산형 경계 먼저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 대대 해해 경계밖에 없거든. 수렴은 좀 복잡해요. 왜? 대대도 부딪힐 수 있고 대해도 부딪힐 수 있고 해해도 부딪힐 수 있어. 얘를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첫 번째, 대대 해해 발산형 경계 먼저 보겠습니다. 발산형 경계를 보시면 여러분이 키워드로 등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멘틀 대류는 상승.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이 상승 하감? 당연히 상승. 올라와가지고 찢어내니까 판은 생기고 땡기는 힘이니까 무슨 힘? 장력. 이건 나중에 할 건데 지읒 장력은 정단층을 만듭니다. 저런 키워드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곳. 대륙판과 대륙판이 찢어지면 뭘 만들죠? 열곡. 혹은 그게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열곡대. 근데 걔가 또 물에도 들어가 있으면 해령. 그러면은 해령은 열곡인가요? 해령은 열곡이라고. 열곡이 크고 해령이 작은 범위예요. 해령은 열곡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열곡이 해령은 아니죠. 볼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찢어져서 열곡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저 동아프리카 열곡대 9번, 10번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딨냐면 말 그대로 아프리카 동쪽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9번.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뭐 일명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로 주로 봅니다. 네. 저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발산형 경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이건 마이너하긴 한데 그 여기 10번 북아메리카랑 유럽 사이에 여기 섬나라 하나 있거든요. 아이슬란드. 옛날에 롤드컵도 여기서 했었고 그리고 여기 온천 딱 봐도 유명하죠. 아이슬란드 온천 유명한 이유가 발산형 경계니까 겁나 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눈 내리는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왜 그러냐면은 고위도기 때문에 눈은 내리는데 발산형 경계라서 열은 올라오거든.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썰 풀어드리는 게 기억하시기 좀 편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열곡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진이 있을까 안 있을까? 찢으니까 지진 생기지. 근데 지진은 깊이에 따라 1000발, 중발, 신발이 있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생길까요? 1000발만 생겨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신발까지 생기려면 어디가 좋을까? 섭입대. 아예 화끈하게 막 긁고 내려가줘야 돼. 찢어지거나 어긋나는 정도로는 신발이 생길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찢어지는 곳에는 지진이 있는데 1000발 정도만 생기고요. 찢어지는데 화산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겨울철에 막 입술 갈라지고 살 갈라지면 뭐 나와요? 피 나오지. 그런 것처럼 당연히 찢어지면 화산 활동 있습니다. 마그마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포인트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해양과 해양의,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생한 경계, 즉 열곡이자 해령인 곳. 워낙 중요하죠. 대서양 중앙 해령. 워낙 중요하죠. 동태평양 해령.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에서. 대서양 중앙 해령 어디 있습니까? 여기 대서양에 쫙 있는 이거 모든 지점. 여기 다 발사령 경계잖아요. 또 물어보자. 지진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신발까지 날까요? 안 나. 찢어지는 건 안 나요. 1000발까지만 주로. 마그마, 화산 활동 있을까 없을까? 찢어지니까 당연히 있지. 벌써 대답하고 계시잖아. 그쵸? 여기랑 같이 기억해줘야 될 중요한 해령이 또 어디 있죠? 태평양은 주로 해구지만 이쪽에 해령이 하나 있어요. 동태평양 해령. 12번이라고 써놓은 여기 동태평양 해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나즈카판과 그 옆에 있는 남아메리카판까지 해서 요 단면으로 출제가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태평양 해령에서 양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구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스콕 산맥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12번 이 동태평양 해령에서 지진 있을까 없을까? 있지. 찢어지니까. 무슨 지진만? 주로 1000발만. 화산활동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죠? 됐어. 벌써 발산 끝났어. 발산 끝났어요. 자, 수렴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렴이 아주 복잡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돼. 일단 수렴의 키워드. 수렴한다는 건 멘틀 대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강을 해줘야 애들이 가까이 오면서 받겠죠. 멘틀 대류의 하강. 그러려면은 이 내려가는 판 끝에 차가운 풀룸이 붙어서 막 같이 내려가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판은 어떻게 될까요? 막 내려가서 말려 들어가니까 판은 사라지겠지. 그러면은 무슨 힘이 생길까요? 누르는 횡압력이 생기죠. 그러면은 뒤쪽에서 배울 건데 옆으로 누르니까 역단층과 그리고 휘는 습곡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지질 구조할 때 한번 해봅시다. 대륙판과 대륙판, 대륙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해양판 있는데 대륙판과 대륙판 먼저 보겠습니다. 대륙판은 대륙지각, 대륙판은 대충 해양판에 비해서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두껍겠죠. 대륙판은 산맥 막 이런 거 있잖아. 엄청 두껍잖아. 그럼 대륙판이랑 부딪히면은 질문해 볼게요. 엄청 큰 애들 둘이 부딪혔는데 하나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빅맥이랑 빅맥 생각해봐. 빅맥이랑 빅맥처럼 두꺼운 거 두 개 햄버거를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 가운데에는 압력이 주어지니까 습곡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제 손가락 4개 보세요. 애들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산맥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게 습곡 산맥이에요.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은 워낙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막 애가 이렇게 아래로 긁고 내려가고 막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에는 습곡 산맥만 생기고 뭐 해구 같은 게 생길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외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알프스 이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알프스 어디 있죠? 히말라야는 그 인도 있는 데 있죠? 여기 인도. 이 인도에 있는 이 인도판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남극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애가 대륙이동을 쫙 해가지고 유라시아판에 꽝 박아가지고 애가 제일 높은 산맥을 형성합니다. 재밌는 게 이 인도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는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조개 껍질, 해양 생물체 화석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그 막 수천 킬로까지 물이 차 있어서 옛날에는 거기까지 조개랑 막 물고기가 살았다. 2번 원래 여기 해양 생물체가 살던 게 말려 올라갔다. 뭐가 더 올바른 해석일까요? 당연히 2번이죠. 그래서 이 인도가 대륙판과 대륙판의 그 충돌 경계라는 거를 좀 증명해 주는 게 바로 그런 해양 생물체 화석입니다. 알프스는 문제에서 잘 안 나와요. 알프스 어디냐면은 알프스 오녀 하이디의 요르레이 아시죠? 알프스 산맥 하면 약간 유럽 느낌 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알프스 자체는 문제에서 잘 안 나오는데 알프스 2번인데 안데스가 4번이에요. 안데스랑 좀 헷갈려. 알프스는 약간 유럽 느낌 나죠? 남미 느낌이 아니잖아요. 알프스 약간 알프스는 여기입니다. 알프스 자체는 출제가 잘 되진 않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안데스 산맥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곳 지진이 어디까지 생길까? 신발이 생길까 안 생길까? 신발까지는 안 생겨요. 지금 엄지손가락 보실래요? 엄지손가락 보면은 부딪히면서 내려가긴 하잖아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긴 해. 근데 얘가 확 긁고 내려가는 신발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중발 정도까지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신발은 안 생기는구나. 마그마 활동 있을까 없을까? 화산 활동. 화산 활동이 있긴 있는데 지원 수준에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화산이라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죠? 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공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애가 빡 내려가면은 당연히 여기 깊이가 깊어지고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충분히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원 수준에서 말하는 화산 활동은 뭐냐면 애가 여기 생긴 애가 뚫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위에 보세요. 너무 두껍잖아. 뚫고 나오진 못해요. 그래서 지원 수준에서는 화산 활동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대륙판과 대륙판의 습곡 산맥은 막 충돌하면서 충돌대라고도 부르는데 히말라야랑 알프스가 대표적인 예시고 잘 기억하고 계신지 봅시다. 히말라야는 대충 언제 정도 전부터 만들어졌다? 약 3천만 년 전부터 만들어진 이 친구. 이 친구는 1000발 정도까지만 만든다라고 기억해도 괜찮아요. 네, 신발만 안 생긴다. 신발만 안 생긴다 메모해 놓으세요. 화산 활동 안 생긴다. 메모해 놓으세요. 이 정도.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의 경계 가보겠습니다. 자, 대륙판은 아까처럼 두꺼운 친구예요. 해양판은 추러스처럼 얇은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밀도는 조금 큰 거죠. 둘이 부딪히면은 누가 밑으로 갈까요? 밀도가 큰 친구가 당연히 밑으로 갑니다. 왜? 밀도가 크니까.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는 무조건 뭐가 아래에 있게요? 무조건 밀도 큰 해양판이 아래 깔려요. 잘 보세요. 추러스랑 빅맥이 부딪힙니다. 밀도가 큰 추러스가 아래로 깔려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 좀 보실래요? 같이 말려 들어가죠. 같이 말려 들어가지. 그런 게 바로 어디냐면은 해구예요. 해구. 말려 들어가는 섭입대 해구. 거기에서 이제 호상열도라는 친구가 같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지금 위쪽 보세요. 위쪽 같은 경우는 말려 들어갈 때 애가 또 같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겠죠.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습곡산맥이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에선 아래쪽에선 해구, 위쪽에서는 습곡산맥 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봅시다.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예시가 로키 안데스인데 훨씬 중요한 건 안데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은 로키는 그냥 이쪽에 있어요. 잘 안 나와요. 출제된 적 거의 없고요. 4번 안데스 여기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즈카판은 무슨 판이게요? 딱 봐도 해양판. 해양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남아메리카판이라는 대륙판으로 들어가고 있죠.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고 당연히 누가 아래로 들어갈까요? 밀도 큰 나즈카판이 얘 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얘 단면을 보면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고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들어가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마그마 생겨서 올라와서 남아메리카판 녹일 수 있겠죠. 실제로 남아메리카판 녹여가지고 안산함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게 여기서 분출해서 여기에 산맥이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안데스 산맥. 현안유 반섬화 할 때 그 안산함 있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안데스 산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안산함이에요. 영어로 안데사이트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기 있는 이 안데스 산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돌이 안산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 사람들 농담하는 거 아니고 진짜입니다. 안산함질 마그마가 여기 엄청 많이 생겨요.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있다라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화끈하게 나즈카판이 긁고 내려가잖아요. 어디까지 있을까요? 신발까지 있을 수 있다. 화산활동 있을까 없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섭입대에서 생기는 두 가지의 요 디테일로 마그마가 생성되겠죠. 그리고 뚫고 올라와서 분출도 되겠죠. 그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데스 산 때문에 화산 활동도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아래쪽의 해구죠. 해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산맥 같은 경우에는 판 위에 이렇게 생기겠고 해구는 딱 요 선에 말려 들어가니까 이 판의 경계에 정확히 생기겠죠. 여기 해구가 아주 예쁘게 생기고요. 이 외에도 보시면은 4번, 뭐 5번 여기 일본 쪽, 뭐 6번 여기 필리핀 쪽, 8번 여기 태평양 중간, 뭐 7번 여기도 다 그냥 해구는 뭐 찍는 데들 뭐 대충 뭐 찍으면 다 해구들이 있습니다. 뾰족뾰족 생긴 거는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행하고 있다. 근데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점은 다 해구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당연히 뭐가 아래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이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다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칠레 페루 여기 왜냐면은 여기에 칠레 나라가 있고요. 여기 페루가 이렇게 있어요. 긴 나라 있죠. 엄청 긴 나라 칠레 페루 여기 옆에 해구가 이렇게 있고 또 5번 일본이 지진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아래를 밀고 들어가면서 엄청 긁어대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지진이 엄청 많이 생기고 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곳 여기 바로 지금 여기다 또 별표 이렇게 쳐놓으세요.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여기 필리핀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이 같이 나오는 여기는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지점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만 보실래요? 그러면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럼 두 개의 밀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게 해요? 필리핀판이 크니까 밑으로 들어가겠지. 다시 이번에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볼게요. 5번 경계 쪽. 그럼 밀도 누가 더 크게 해요? 당연히 태평양판이 크니까 밑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재밌는 건 여기 볼게요. 8번.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은 둘 다 무슨 판이죠? 해양판. 근데 지금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죠? 태평양판이 필리핀만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해양판들, 밀도 큰 형님들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죠? 밀도가? 태평양판이 큰 거죠. 사실 여기 단면을 싹 이렇게 자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여기 단면을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럼 어떻게 생긴다면? 어우씨 잘 안 나오네.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잘 안 보이네. 아! 야! 왜 안 나와? 이렇게 섭입대가 두 개 보이는데 하나, 둘, 셋, 판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유라시아판 가운데에 필리핀판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태평양판 이렇게 있어서 6번 경계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유라시아판 아래로 필리핀판이 들어가는 유라시아판 아래로 필리핀판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8번 경계에서 알 수 있는 건 필리핀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들어가는 필리핀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들어가는 밀도 비교하면 밀도 누가 제일 크게 해요? 얘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요게 시험 문제 단골. 요거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나즈카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들은 거의 다 외웠다. 당연히 대륙판과 해양판,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긁어 들어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싹 다 신발 지진까지 생기고 위에서 보여드린 메커니즘처럼 화산 활동 싹 다 생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상열도랑 해구 이 8번 지점 필리핀판이라는 해양판과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이 서로 수렴하는 곳 바로 여기죠.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대충 1300km? 아 뭐래 13,000m 13km까지 내려간대요. 근데 보통 해구는 우리가 몇 킬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었죠? 6km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 기준에 거의 2배 이상에 육박하는 엄청 깊은 지형인데 왜 그렇게 깊은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필리핀판이라는 밀도 큰 판 아래로 더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아사리 막 저 아래까지 처박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번 요 지역이 그 유명한 마리아나 해구다. 당연히 여기서는 막 화끈하게 긁고 들어가니까 무슨 지진까지? 신발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요. 화산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밀고 들어가면 이걸 위에서 봤을 때 밀고 들어간 친구에서 지진이 생기고 마그마가 생기는 거 이해돼요? 자, 잘 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의 밀도가 큰 쪽과 작은 쪽, 큰 쪽과 작은 쪽이 있는데 지진이 생기고 화산이 생기는 쪽은 어디 쪽에 생기죠? 판의 경계의 앞쪽. 한마디로 밀도가 작은 쪽에 막 생기는 거 이거 이해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하는 거다 지금.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밀도가 큰 판과 작은 판 중에 어디 쪽에 생기죠? 작은 판 쪽에 생긴다. 왜 그러냐는 건 이 그림을 보고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판의 경계들이 막 일자가 아니라 휘어있죠? 휘어있잖아. 호 모양이잖아요.
호상이라는 거예요. 호 모양. 근데 보시면은 6번 지점 볼게요.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가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어디 생길까? 작은 쪽 여기 생기겠지. 작은 쪽에 라인으로 드르르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밀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쪽 라인에 드르르 이렇게 지진과 화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결과물만 봤을 때 밀도가 작은 판에 이런 식으로 호 모양으로 나열된 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호 모양 나열된 섬, 호상열도입니다. 그래서 호상열도는 항상 해구랑 같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입니다. 일본 보시면 알겠지만은 밀도가 큰 쪽, 태평양판과 밀도가 작은 쪽, 유라시아판. 지금 경계를 봤을 때 어디 쪽에 있죠? 경계를 기준으로 판의 밀도가 작은 쪽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작은 쪽에, 경계를 기준으로 작은 쪽에, 경계를 기준으로 작은 쪽에 항상 산맥이나 지진, 화산 체크가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써놓을게요. 어머, 괜히 지웠다. 이것만 보고서도 한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연습해보자. 어디다가 한번 적어놓으세요. 제가 이것까지는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판의 밀도가 작은 쪽에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렇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마그마의 생성 원리 두 번째, 세 번째에 의거하는 겁니다. 판의 경계로부터 판의 밀도가 작은 쪽에 쫙 지진이 긁고 내려가고 여기서 마그마가 생겨서 쫙 올라와서 화산을 뚫고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단면을 보고서도 딱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섭입해 가고 얘가 이 아래로 들어가니까 판의 경계에 밀도가 작은 쪽에 이런 데 이제 막 섬들이 막 생길 수 있고 지진, 화산. 또 여기가 여기 아래로 들어가니까 얘가 또 밀도가 작잖아요. 여기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지진이나 화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라시아판은 무슨 판이죠? 대륙판. 필리핀판은 이름은 필리핀인데 여기 해양판이에요. 태평양은 바다, 해양판. 그러니까 여기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기.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기.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러 번 써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어긋나고 해양판이 어긋나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주양이동단층, 변환단층 들어봤죠? 종종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말씀은 드릴게. 주양이동단층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다 긁히는 거고요. 빨간색이 전체가 다 있고요. 변환단층 우리가 앞에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해령과 해령 이렇게 있고 판이 이렇게 움직여서 요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변환단층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그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보존형 경계 어긋나는데 여기서 지진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긴 생기지. 어디까지 생길까? 천발만. 화끈하게 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발 안 생겨. 마그마 있을까 없을까? 너무 중요해요. 화산활동 있을까 없을까? 야 긁히기만 하는데 화산활동 뭐가 생겨? 절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지금 이게 다 해령이잖아요. 다 발산형 경계죠. 그 발산형 경계 사이사이에 있는 요 균열들이 싹 다 변환단층, 주양이동단층이 될 수 있는 거죠. 다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 기억 잘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하면은 워낙 중요했던 거를 이 자료랑 이제 같이 보면 또 되게 중요해지죠. 대서양은 뭐만 하죠? 확장이 주로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판 경계를 체크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판 경계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대서양 양쪽에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어요? 안 그려져 있지. 여기는 해구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에 비해서 태평양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다 해구가 있어서 주로 소멸을 하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만 제가 더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은 만약에 태평양을 단면을 싹 그리잖아요. 태평양을 이렇게 싹 자르잖아요. 그럼 태평양은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양쪽에 이렇게 대륙 이렇게 있고 태평양은 양쪽으로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해구 이런 느낌인 거 이해되시죠? 거의 양쪽에 다 해구니까 이게 태평양. 근데 이에 비해서 대서양은 어떻냐면 이 양쪽에 해구가 없고 가운데에 해령만 있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해령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는 판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양쪽에는 해구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바로 그냥 대륙. 이렇게 바로 대륙. 이거는 대륙. 이거는 해양. 여기는 해령. 여기는 그냥 해양지각. 여기는 그냥 대륙지각. 양쪽에 해구 있다 없다? 해구? 있어요 없어요? 해구? 없다. 해령이 있어서 판이 생기기만 한다. 요거. 그래서 태평양은 해구가 있어서 소멸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 번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 대서양은 해구가 없어서 소멸보다는 판의 생성이 우세한 지역이다. 됐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진짜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문제 풀어보시면 느낌은 좀 다를 텐데, 문제 푸실 때 주요하게 여러분이 써먹으실 거는 요거 제가 옆에다가 정리해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종종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밀도차를 비교해라. 언제 두 판의 밀도차가 클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종류의 판이면 밀도 차이가 크겠죠. 예를 들면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 밀도차 어떨까? 작아. 둘이 비슷하니까 대륙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상 경계 뭐 그런 거 배우진 않았지만 어떨까? 밀도차 작아.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 밀도차 크겠죠. 왜냐면 성질이 다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뭘 물어보는지 알겠죠? 그냥 그 판의 경계에서 어떤 놈이 같은지 어떤 놈이 다른지를 얘기하는 거다.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G1에서 화산섬이 출제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열점 아니면 호성열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화산 배웠던 거 뭐 있어? 이거 둘밖에 없잖아. 근데 열점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한 플룸 구조론에서 배웠죠. 호상열도는 지금 어디서 배웠죠? 섭입대에서 만들어지는 판구조론에서 배웠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얘네 둘을 헷갈릴 게 전혀 없다. 왜? 사실은 열점과 호성열도는 각각 플룸 구조론과 판구조론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플룸 구조론과 판구조론 헷갈려요? 아니지. 근데 왜 그렇게 열점이랑 호상열도 헷갈리냐고. 완전 둘이 관련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에서 뭔가 화산섬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두 카테고리, 즉 열점과 호상열도 중에 뭔지를 체크해놓고 문제 푸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